안녕하세요. 셀코TV 서재거래 그린병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원을 뽑으신다면 어떤 직원을 뽑을까요? 두 부류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아서 다 잘하는 사람. 두 번째는 시키는 대로는 그대로 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누굴 뽑겠습니까? 저는 두 부류를 다 뽑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딱 이렇습니다. 알아서 하는 경우와 시키는 대로. 알아서 하는 애는 숨도 쉬고 있고, 그 다음에 혈액도 흐르고 있고, 위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움직이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얘네들은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자율신경이 알아서 하는 신경, 그리고 제가 움직이는 거는 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하는 거는 왜 힘드냐? 시키지 않아도 매일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면 나는 엄청 불편한 거예요. 왜? 드디어 얘가 이제 하기 싫은 거예요. 알아서. 그러면 우리는 병이 났죠. 근데 원인은요? 얘 때문인 줄 우리가 몰라요. 얘는 알아서 원래 했기 때문에. 얘 때문인 줄 우리가 몰라요. 얘는 알아서 원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신경계, 결국 뇌나 이 신경 면역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아프고 이상하게 안 낫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자율신경을 너무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율신경을 은근히 괴롭히는 행위를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얘가 등을 돌린 거거든요. 등을 돌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율신경 문제, 이걸 어떻게 해서 푸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얘를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보셨으면 아니면 비행기를 보셨으면 활주로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활주로. 네, 이렇게 있고 여기 관제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이렇게 해서 관제탑의 명령을 듣고 이 활주로로 내려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활주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위, 대장, 간 하는 장기라고 보고요. 관제탑이 자율신경, 등에 있는 척수신경이라고 보고요. 비행기를 저는 뇌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제탑에서 활주로에 언제쯤 내려도 괜찮다고 얘기를 전하겠죠. 자, 근데 이 자율신경이 피곤한 거예요. 이 관제탑에 계시는 분이 어제 술을 드셨는지 되게 몸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깜빡하고 잘못 신호를 보냈다면 이 비행기가 그냥 내려오고 활주로에 그냥 부딪히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에는 더 좋은, 더 비싼 비행기를 사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관제탑에 계신 그분이 제대로 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좋은 얘기로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비행기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제탑을 바꿔야죠. 관제탑을 구성하는 사람의 어떤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율신경은 바로 이 관제탑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율신경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 몸은 활주로에 이 비행기가 박을 수 있을 만큼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율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있다는 거는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이니까 마치 반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교감신경은 교감한다, 너의 말에 동조한다, 그런 의미의 교감이라고 얘기하시면 생각하시면 되니까 주로 외부 자극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복잡하고요. 다양하고 복잡하니까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써야 돼요. 소모적인 에너지를 쓰는 게 교감신경이고, 남한테 너무 공감하고 교감하는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교감신경이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율신경, 아까 알아서 해야 되는 이 신경이 무너져서 이상하게도 몸이 아프네 할 때는 혹시나 내가 지나치게 남의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나를 돌보지 않고 있지 않을까를 꼭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부교감 신경은 도와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도와주면서 맞춰주는 거는 내부 안쪽 일에서 주로 도와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교감 신경이 문제될 때는 언제냐? 지나치게 자기 위주로만 사는, 나한테 너무 관대하고 나한테만 교감하고 나한테만 집중할 때는 부교감 신경이 항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를 뭘 들어보냐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항상 긴장하는 사람은 교감 신경이 너무 항진이 돼서 불안, 초조 같은 것들, 긴장하는 것들 생기면서 우리 장기에 병이 생기는 거고요. 부교감 신경은 남의 얘기 너무 안 듣고 본인 위주로만 살고 운동 안 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다. 그게 지나친 사람은 알레르기가 잘 생길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 이해하면 이 자율신경계를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이 자율신경은 등에 있는데 등에서 자유로워야 진짜 자율신경이지 등에 갇혀 있으면 자율신경이 아닙니다. 항상 등 근육이 뭐 예를 들면 맨날 뭉쳐 있어요. 여기 목이나 등 쪽이. 그러면 분명히 자율신경이 치매를 받고 있고 압박을 받고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율신경이 내 마음 알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병이라는 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뇌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진짜 좋은 뇌는 어떤 뇌냐, 이 그림을 그려보면 뇌가 이렇게 있으면 뇌를 받치고 있는 게 이런 척수신경인데, 요 자세히 그 길을 보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뭐가 있냐면 척수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액체는 등을 바로 폈을 때 올바르게 내려왔다가 노폐물은 제거하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등이 굽어버리면 뇌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굽어져 있으면 뇌 척수액이 잘 내려오거나 올라가지 않으면 어디 정체가 돼버려요. 그 정체된 데가 이 머리 쪽이면 두통이 올 수 있고, 뇌에서 노폐물 제거하는 곳이 척수액이니까 노폐물 제거가 안 되니까 또 치매가 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까지 이 병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액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병을 만들 수 있다. 대표적인 게 고지혈, 당뇨, 고혈압, 비만은 혈관을 좁혀서 피가 잘 안 지나가게 하니까 문제가 된다. 요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고 약도 있죠. 당뇨약, 혈압약 뭐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네, 그건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부분인데, 자, 나머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수액은 뇌를 청소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척수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등을 굽히는 거. 예. 그러니까 똑바로 펴지 못하는 등. 그러면은 척수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겠죠. 지금까지는 혈액 흐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굽은 등이 병이구나. 척수액을 잘 못 지나가게 하니까 뇌가 청소가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을 펴야 되는 게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뇌 청소하자고 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등 펴는 일 중요하고, 세 번째 소화하는 흐름,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는 이 소화하는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장내에 사는 유해균들이죠. 그래서 유산균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나 세 가지 다 하고 있어. 당뇨약 먹고 등 펴고 있고 유산균 음식을 잘 먹고 있어. 이렇게 대답하셔야지만 건강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척추 안에 척수신경, 자율신경이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다라고 표현하려면 자유로워야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연해야. 근데 꼼짝 못하게 해서 들어가 있다는 건 포위됐다, 압박당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등 펴는 일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자율신경 구출 작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인의 자율신경을 꼭 하루에 한 번씩은 구출해 주시고 구해내셔야지만 여러분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